수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시퀀스 데이터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시계열 데이터 문자. 그렇죠. 가장 유명한 예시 어떤 게 있어요? 주식이 있죠. 야. 만약에 주식 데이터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지점이 있다고 봅시다. 뭔가 저희 가설이 이 특정 사이즈의 윈도우, 이 특정 사이즈의 윈도우를 봤을 때 뭔가 오를지 내릴지를 결정할 수 있다가 저희 가설이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요 점들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데이터를 예측하면 되겠죠.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면 되겠죠. 이제 이런 종류의 데이터가 시퀀셜 데이터. 이런 공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그냥 이 상태에만 놓고 봤을 때. 하지만 이 공의 그 전 상태들을 이렇게 하나의 시퀀스로 놓고 보면 이 공이 이 다음에 어디로 움직일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시퀀스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런 직관적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오디오 같은 것도 시퀀셜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이미지들의 이제 합이 뭐예요? 비디오죠. 이미지들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럼 비디오도 뭐 시퀀셜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퀀셜한 데이터들을 모델링하기 위한 모델이 90년대쯤에 개발이 됐어요. 바로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의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퀀스 모델링의 종류를 보자면 저희는 여태까지 이렇게 원투원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가는 그런 모델들만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뭐 프리커넥티드 레이어나 컨볼루션 레이어.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오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공부로써 다음 데이터를 예측하는 그런 이런 매니투원 모델링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런 시퀀스 오브 텍스트를 생성하는 원투 매니 모델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매니 투 매니, 예를 들면 뭐 번역 같은 거 할 때 번역 테스트를 이제 매니 투 매니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인풋으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퀀스 오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퀀스 오브 스트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아웃풋도 시퀀스 오브 스트링이 아웃풋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네트워크 모델이 이제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등인 겁니다. 자, 이제 복습을 해볼까요? 이게 어떤 종류의 네트워크였죠? 이런 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런 네트워크를 뭐라고 불러요? 이런 레이어를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걸 perception이라 하죠. 이게 여러 개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레이어, 이 perception 레이어들이 여러 개 있으면 MLP가 되는 거죠. Multi-layer perception들이 되는 거죠. perception이 가장 초기에 등장한 그런 네트워크들 중 하나죠. 그래서 perception은 이렇게 뭐 X들이 들어오면 가까이 이렇게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액티베이션을 한다거나 해서 최종 도출값 Y햇을 도출해내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fully connected가 아니라 어쨌든 feed forwarding 하는 이런 피드 포워딩 하는 네트워크들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피드 포워딩 하는 네트워크, 이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간략히 나타낼 거예요.
중간에 박스가 있는데 그럼 저 박스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저 박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그쵸? 히든 레이어들이 있는 거죠. 저 박스 안에 그걸 나타내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피드 포워딩 네트워크가 있을 때 저희가 아까 말한 시퀀스 오브 데이터들을 다루려면 이런 식으로 그 네트워크를 여러 번 돌리면 되겠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3개의 단어가 들어있는 센텐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고 싶으면 각 단어에 대해서 이 네트워크,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돌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돼요. 일단 접근은 그렇다는 거죠. 여러 개의 시퀀스 오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각 시퀀스에 대해서 피드 포워딩 네트워크를 돌려서 아웃풋을 도출한다 까지는 맞는데 뭐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자, 시퀀스 오브 데이터가 왜 시퀀스로 저희가 보기로 한 거예요? 그 전에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거를 시퀀스 오브 데이터라고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도 그냥 그래프를 뭔가 봤을 때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렇게 주어졌다 했을 때 이거를 보고 이거를 바탕으로 미래의 값을 예측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프라이어한 값들을 봤을 때 그 값들을 업데이트를 해줄 새로운 웨이트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모델들을 연결을 해주는 연결고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시퀀셜한 데이터를 다루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어떤 특정 타임 스텝의 아웃풋은 그 타임 스텝의 인풋과 함께 뭐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타임 스텝 이전에 히든 레이어들 값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들을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너무 좋은데. 정신을 못 차려. 자, 여태까지 무슨 내용 했어요? 준서 씨? RNN이 뭐예요, 그래서? RNN이 그래서 뭐예요? 그런 데이터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퀀셜 데이터들이라고 부른다 했죠? 그러면 RNN은 어떻게 해서 그 시퀀셜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거죠? 왜 RNN은 시퀀셜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특정 타임 스텝의 아웃풋이 단순히 그 특정 타임 스텝의 아웃풋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의 히든 레이어에 의해서 같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 사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봤죠? 여러분들 시작할 때 퀴즈로 해봤던 이게 RNN의 구조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y 파이널 t가 뭐로 어떻게 정의된다고요? y 대문자 t는 어떻게 정의된다고요? 어떻게 정의될까요? 이 y 대문자 t wy ht 뭐 빼먹을 거 없어요? 액티베이션 한번 빼먹었어요. 액티베이션 한번 빼먹었어요. 자, 근데 저기 보면 YT는
번째 인풋과 그 전 단계에 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yt는 이 두 개의 전체의 함수다라고 써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 ht가 어떻게 정의가 되죠? ht가 내가 활성화하고 wx xt 더하기 h wx 정의가 됐으니까 이게 RNN인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런 게 RNN이고, 뭐 수도 코드를 보면 이제 수도 코드를 한번 나타내 보면 이게 시퀀스 하나 돼 있는 거죠. 시퀀스 오브 스트링이니까. 근데 스트링 하나, 또 단어 하나도 시퀀스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시퀀스 오브 캐릭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퀀스 오브 센텐스에서 각 시퀀스에 대해서 RNN을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RNN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스트링이나, 그러니까 문장이나 단어 다 무슨 데이터라고요? 시퀀스라는 데이터. 그럼 RNN으로 어떤 걸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모델링 기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자, many to one을 RNN으로 구현했어요. 인풋이 시퀀스 오브 캐릭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사용하면 어떤 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단어 완성하는 머신 같은 걸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L, O 하고 V가 시퀀스로 들어온다고 하면 아웃풋으로는 E를 출력하는 그런 모델을 RNN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시퀀스가 캐릭터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라고 한다면 I love 하면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뭐 university를 예측하는 그런 스트링 프레딕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본 거죠. 이게 이 RNN 모델이고요. 90년대 즈음에 이제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를 10H 같은 좀 꼰대스러운 함수를 쓰는데 10H가 왜 안 좋죠? 이제 10H를 컴퓨터로 나타내려면 뭘 해야 돼요? 테일러 시리즈 같은 걸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렐루는 어때요? 그냥 아르맥스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래서 RNN의 로스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그 텍스트를 제너레이트하는 어떤 모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I가 들어오면 내가 어쨌든 무언가 다음 그거를 제너레이트 할 거 아니에요. 다음 단어를. 그러면 뭐 I. 정답은 hate인데 모델은 love를 출력했어. 그 다음에 그 출력된 거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I하고 love가 여기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반복하면 이제 시퀀스 오브 스트링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데 그 시퀀스가 언제 끝날지 불명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로스를 마지막 셀에서 마지막 아웃풋에서만 내가 확인을 하겠다 하면 그럼 안 되겠죠.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려면 렌스가 먼저 정해져 있거나 해야 돼요. 아니면 각 단계에서 얘가 다음 단어를 잘
프레딕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볼까요? 이해가 좀 되나요? 네. 루트를 각 개마다 각 타임 스텝마다 이거 하나를 타임 스텝이라고 해요. 그럼 이때는 t가 0인 거고 t가 1인 거고 알겠죠? 네. 이렇게 있다고 하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시퀀스 모델링을 RNN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매니토어는 이제 스트링 프레딕션을 하거나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걸 하는데 쓰여요.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도 NLP에서는 꽤나 유명한 테스트 중 하나인데,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은 한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게 그 긍정적인 문장인지 부정적인 문장인지를 판별해내는, 분류해내는 그런 랭귀지 모델을 그런 테스트를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원투매니 같은 경우에는 뭐 텍스트 제너레이션이나 이미지 캡셔닝,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매니투매니는 뭐 트랜스레이션 같은 테스트를 해결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 NLP 분에서 가장 유명한 테스트 중 하나인 Predictive Next. 한번 이제 RNN의 입장이 되어서 해결해 볼게요. 이런 텍스트가 있고 합시다. 이런 텍스트가 있을 때, 요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또 마지막에 있는 하나의 단어를 이제 프레딕하고 싶은 거죠. 예측하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이런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단계가 필요하겠죠. 일단 첫 번째, 모델들은 결국에 들어오는 것들은 숫자들의 어떤 집합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벡터가 됐든 행렬이 됐든 아니면 뭐 텐서가 됐든. 그러면 이 단어들을 이제 이 스트링들을 넘버로 이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인코딩이라고 하고요. 인코딩을 한 다음에 임베딩이라는 거를 해줄 거예요. 자, 임베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vectors of words,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벡터로 나타내졌어요. 자, 이 벡터들을 어떤 다차원의 공간에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건지를 정해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저희 인간의 단어에는 단어마다 뭔가 성향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명사, 동사 이런 거. 그래서 보면 run이랑 work는 비슷한 뭔가 성향을 띠고 있으니까 이 벡터 공간에서 비슷한 데에 그룹핑이 돼요. 독이나 캣 이런 것도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으니까 그런 뭔가 밀집된 공간에 같이 이제 포지셔닝이 되겠죠. 이 다차원의 벡터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어들의 뜻을 숫자로 벡터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다차원 벡터 공간에 포지셔닝을 해주는 거를 임베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인코딩과 임베딩을 거치면 저희는 그 단어들을 이제 RNN에 시퀀스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학습시키려면 뭐를 해야 돼요?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야 되죠. 자, 백프로파게이션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미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RNN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미분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일단 이 L은 대문자 L은 L, T, 뭐 L, I 들의 이제
덧셈이죠. 그러면 일단 A0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L은 A0 더하기 L1 이거잖아요. 이제 얘를 미분해야 되잖아요. 얘를 미분 하면 이렇게 되겠죠. A0부터 한번 볼게요. A0를 미분하면 뭔가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2차식 A0를 미분, 웨이트에 대해 미분하면 뭔가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없죠. 자, L1 미분하면 뭔가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나요? 달라지는 게 있겠죠. A0만 놓고 보면 그냥 티피컬한 역경값인데 L1을 보면 이 Y는 이 X가 이 HT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HT-1에 의해서도 결정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미분을 해주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려면 얘를 미분해야 되는데 얘를 미분하려면 이제 얘는 이걸로 나타낼 거가 있는 함수니까 또 미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쭉 마지막까지 가보죠. 그러면 마지막 로스 T, 로스 대문자 T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려면 쭉 이 T, 이니셜 T까지 쭉 미분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미분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이 로스를 WH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생각해요. 자, WH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 무조건 들어가는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조건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요? HT가 들어가는데 HT를 뭐에 대해 미분하는 게 들어가요? 그렇죠? HT를 요거에 대해 미분하는 텀이 들어갈 거예요. 무조건.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자, 근데 HT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 것가 있어요? 리커시브하게 정의되어 있잖아요. 물론 바이러스도 나중에지만 그런 건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HT-1은 또 뭐예요? 똑같이 어땠지? HT-2 자, 그러면 얘를 WH에 대해 미분하는 거 얘도 미분해줘야 되죠. 얘는 또 그럼 뭐에 대해 미분해줘야 돼요? 얘는 또 WH에 대해 미분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또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무시한다고 하면 그러면 HT-2 WH 얘네 미분을 딱 하면 얘가 어떻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타냈어요.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걸 봤을 때 뭔가 떠오르는 거 없어요? 뭔가 떠오르는 거 없나요? 이걸 봤을 때. WH 강하고 다 강하고 더한 거예요. H2를 H1에 미분하는 거예요. H0에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건 이해되죠? 근데 이거를 한번 봐보면 어떻게 simplify해야 되죠? 뭔가 하얗고 소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simplify가 되죠. 안 보입니다. 하얗고 WH 있고 이렇게 simplify가 돼요. 그러면 지금 요게 이렇게 simplify 된 거잖아요. 요게 이렇게 simplify 된 거고 얘는 어디에 들어가는 텀이에요? 얘는 로스를 이 WH에 대한 평균분할 때 들어가는 항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이거의 합으로 정해지는데 이거의 합 중에 하나가 이 W가 계속 곱해지는 항이 있는 거죠. 그만큼 P만큼. 그럼 요게 만약에 여기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거는 이 W 이게 만약에 1보다 작을 때 요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면 WH가 1보다 작을 때 요 항이 어떻게 돼요? 잘하죠? 0에 뭐 근접하거나 하니까 만약에 1보다 크면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얘가 무한대로 가거나 0으로 가면 로스를 WH로 미분했을 때 그레이디언트 값이 0으로 가거나 무한대로 발생하죠. 이때 그레이디언트가 0으로 가는 거를 그레이디언트 베니시라고 하고 무한대로 발생하는 거를 그레이디언트 익스플로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값이 1보다 클 때 exploding gradient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1보다 작을 때 vanishing gradient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RM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 이게 시사한다는 거예요. RNN이 인풋으로 받아들이는 시퀀스가 인풋으로 받아들이는 시퀀스가 크면 모델이 제 성능을 발휘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단기간의 시퀀스에 대해서만 모델이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긴 거에 대해서는 그레이디언트가 없어지거나 익스플로드 돼서 제대로 좀 더 먼 과거에 대한 컨텍스트를 RNN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나타난 하나의 방법이 바로 LSTM이라는 모델입니다. LSTM이라는 모델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하나의 새로운 C라는 값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는 롱텀 메모리죠. 좀 더 긴 컨텍스트를 최종 결과에 인플루언스를 줄 수 있게 하는 뭔가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롱 숄텀 메모리입니다. 여기에서 뜻하는 롱 텀 메모리는 CT, 이 셀 값인 거고, 숏텀 메모리는 이 H 값입니다. 그래서 얘의 이제 구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저원 시퀀스 이전 시퀀스에 이제 셀 값이 들어오고, 이전 시퀀스에 히든 스테이트 값이 들어오고, 해당 타임스텝에 인풋 값이 들어오면 이 저번 타임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랑 이번 타임스텝의 인풋이랑 이렇게 곱해서 이 네 개의 값들을 붙여요. 이 네 개의 값들은 첫 번째 폴겟 게이트, 두 번째 인풋 게이트, 세 번째 게이트. 여기서는 뭐 캔디데이트를 이렇게 부르는데 뭐 약간 제가 봤던 교수님은 게이트 그리고 아웃풋 게이트 이렇게 네 개의 값으로 이렇게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입니다. 이런 게이트 있고 게이트 있고 많이 나타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셀이 이 셀 값이 저번 이제 템플릿에서 들어온 그 다음에 폴겟 게이트. 그러니까 이 게이트들이 다 벡터예요. 게이트들이 다 벡터예요. 이 셀 값들이 벡터겠죠. 그러면 이 폴겟 게이트의 벡터랑 이제 낙프런트를 칠해요. 그 다음에 이 인풋 게이트랑 게이트 게이트의 낙프런트를 칠한 거랑 더해줘요. 그러면 이제 셀이 완성이 되는 건데, CT는 폴겟 게이트랑 인풋 게이트랑 게이트 게이트 이렇게 좀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 게이트들, 이 벡터들은 또 H, T-1, XT의 관점이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직관적 이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 저자들이 해석하고자 했냐면 이 롱텀 메모리를 소개하고 이 롱텀 메모리를 새로운 이 폴겟 값, 폴겟 게이트 그리고 인풋 게이트, 게이트 게이트 등의 새로운 파라미터로 나타냄으로써 모델이 이 롱텀 메모리를 까먹거나 아니면 조금 더 증폭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러너블한 파라미터를 도입을 하고자 했다. 이 LSTM의 조작은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를 미분하게 되면 결국에 또 얘도 결국에는 이제 리커시브한 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게 되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롱텀 메모리를 소개하고 그걸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파라미터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조금 더 긴 시퀀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했다. 그리고 생각보다 성능이 좋았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까지는 섹투색이라던가 이런 시퀀스 모델 중에서 자주 쓰이는 모델 중 하나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 RNN 모델의 실사용 예시 중 하나가 이런 음악 생성하는 모델이 있었다고 하면 음악도 이제 시퀀셜한 데니까 그래서 이런 RNN이나 LSTM이나 이런 모델들로 이제 시퀀스 모델링을 하고자 했고 기존의 시퀀스 모델링 하는 모델들은 이렇게 각 타임 스텝마다 이 모델을 돌리고 그 타임 스텝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웨이트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기존 시퀀스의 컨텍스트를 이제 계속해서 학습하는 기존 시퀀스들의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제 아웃풋을 생성한다거나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모델을 만들면 결국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미분을 했을 때 이제 이 값들이 리커시브한 값들이다 보니까 미분을 했을 때 그레디언트 익스플로전이나 베니시가 쉽게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이제 리커시브한 함수들, 제기적인 함수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로 합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고 한 15년 전까지는 해도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해줘. 이런 방식으로 시퀀스 모델링을 한 모델이 바로 트랜스포머 이거예요. 트랜스포머는 10분 정도 쉬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반납해야 돼요. 5시에 끝나면 퇴근하시면 자, 이제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그렇죠. 옛날에 막 트랜스포머 영화가 나왔어. 재밌었죠. 이걸 웃어도 돼요. 너무 착하다. 자, 그 트랜스포머랑 다른 트랜스포머고요. 트랜스포머는 이제 어떤 AI 모델이죠. 딥러닝 모델인데 저희가 딥러닝 모델이다 했을 때 뭔가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었잖아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들의 이제 모델의 구성 요소는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폴리 커넥티드 레이어들이 있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들이 있고 그런 여러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트랜스포머의 구성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의 구성 요소가 바로 어텐션. 이 어텐션 구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트랜스포머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어텐션이 무슨 뜻이에요? 집중. 집중은 뭔가 포커스가 집중해. 어텐션은 뭔가 주목. 그렇죠. 뭔가 어떤 무언가를 주목한다.
할 때 어텐션이 많이 쓰이죠. 그러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의 그 관점에서 주목한다는 거는 뭐가 뭐를 주목한다는 걸까요? 랭귀지 프로세싱의 관점에서 주목이 어텐션이라는 거는 어떤 한 단어가 어떤 다른 단어를 주목하는 거. 이게 뭔지는 조금 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텐션이라는 게 직관적으로 어떤 거냐면, 자, 이 사진이 주어졌을 때 어디에 주목하게 돼요? 아이언맨. 저 아이언맨이라는 어떤 물체에 주목하게 되잖아요. 저희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트랜스포머가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이제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적절한 무언가를 주목하게 하기 위하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쿼리랑 키랑 밸류라는 게 있는데, 일단 쿼리는 뭐냐면 질문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서치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딥러닝이라는 이런 쿼리를 입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쿼리로 나온 여러 개의 키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개의 영상들이 있죠. 그러면 이 쿼리에 해당되는 키는 무엇인가? 이 쿼리가 어텐드 해야 되는 키가 무엇인가? 를 찾으면,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거죠. 이 쿼리가 어텐드 해야 하는 키가 무엇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딥러닝이라는 쿼리를 넣으면 딥러닝 관련된 동영상 강좌 키가 이제 적절한 키로 인식이 되고, 그 키를 이제 또 바탕으로 value라는 거를 이제 그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어텐션 구조의 이제 플로우를 보면 일단 이런 스트링이 들어옵니다. 뭐 NLP 한다 보면 스트링이 들어오고, 그게 이제 토커나이즈가 되어 있죠. 스트링이 들어왔을 때 토큰이라는 거는 하나의 단어, 이렇게 토큰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토큰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인코딩 된 다음에, 벡터로 인코딩 된 다음에 인베딩 돼요. 인베딩이 뭐라고요? 그렇죠. 이 단어 벡터들을 이제 서로 뭔가 연관성이 있거나 하는, 서로 뭔가 비슷한 그런 정체성을 띠는 단어 벡터들을 이 다차원 벡터 공간에서 비슷한 공간에 이제 포지셔닝을 해준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하나의 벡터가 인베이드 있어요. 이거는 휴머나 이라는 단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 이런 단어가 이렇게 인베이드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단어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 스튜던트라는 새로운 단어가 들어왔으면 얘는 어디로 인베이드 될까요? 이쯤 어딘가에 이렇게 인베이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베이딩이 되고 들어온 다음에 이제 포지셔널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또 추가가 돼요. 이 각각의 토큰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단어가 어느 단어 전에 들어왔고 이런 이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포지션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이제 벡터들을 이렇게 각각의 이제 행렬에 곱해줘서 쿼리와 키와 밸류를 구합니다. 자, 여기에서 벡터 각각의 이 포지셔널이 인베디드 된 벡터들을 행렬과 곱하는 건 결국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레이어를 거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러버블한 웨이트들이 저 웨이트 그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각각 쿼리와 키와 밸류를 이제 레이어에 넣어서 구해내는 거예요.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 웨이팅이라는 거를 구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텐션 웨이팅이라는 게 결국엔 뭐냐면 이 쿼리가 다 뭐라 했어요? 질문이라 했잖아요. 질문 같은 거. 키가 약간 정답 같은 거. 이 두 개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랭귀지 제너레이트 말고 한번 트랜스레이션 테스트에서 이 쿼리랑 키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이게 어쨌든 쿼리라는 키 벡터를 다 프로덕트를 취한다고 하는데 다 프로덕트가 뭔지 무조건 1에서 배우는구나. 다 프로덕트를 취한 다음에 스케일링을 해서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가 결국에는 이 쿼리 안에 있는 어떤 토큰 하나랑 이 키 안에 있는 어떤 토큰 하나가 어떻게 어텐드 되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여기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 쿼리가 이렇게 있고 이게 C라고 하면 여러 키가 있고 여러 쿼리가 있다. 자, 그러면 쿼리에서 이 토큰은 이 키 값에서 어느 토큰에 어텐드 투 해야 돼요? 이 나라는 이 키 값에 어텐드 투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커지는 거예요. 이 값이 이렇게 커요. 그러면 이 나라는 키 값에 있는 토큰은 다른 쿼리를 어텐드 하면 돼요. 그러면 n은 똑같이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쿼리에 있는 토큰이 키에 있는 토큰 중 어느 토큰에 어텐드 투 해야 되느냐를 키 쿼리 이 벡터랑 키 벡터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건 이제 트랜스레이션 테스트에서의 예시였고 이제 랭귀지 제네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자, 큐, 리틀, 큐 리루더라는 쿼리가 있다고 하고 키 값에도 똑같이 큐, 리를 이 들어온다고 봅시다. 들어온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큐이라는 쿼리는 키 값 중에 어느 키 값에 어텐드 투 해야 돼요? 이 큐시라는 쿼리는 독이라는 키 값에 어텐드 해야 돼요. 큐는 이제 독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리틀도 똑같이 그레이트. 그러면 이거를 함으로써 결국에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각각의 뭘 하고 하는 거냐면 이제 인풋으로 들어온 이 시퀀스 오브 스트링의 각각의 단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거를 보고 싶은 거죠.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임베딩을 해준 다음에 이제 행렬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바프라로 취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쿼리에 있는 토큰이 키에 있는 어느 토큰에 어텐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어텐션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행렬을
이 밸류 행렬이랑 곱해줘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소프트맥스는 왜 붙이는 거냐면 저 어텐션 행렬의 소프트맥스를 왜 붙이냐면 이제 어느 단어가 다른 어느 단어에 얼만큼 어텐드 투 하고 있느냐를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0부터 1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확률같이.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텐션 노멀에서 말한 이 A 함수, Q와 K와 V로 이루어져 있는 이 A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싱글 어텐션 헤드예요. 싱글 어텐션 헤드. 싱글 헤드 어텐션.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구성 요소죠.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콜이랑 키값이 다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콜이가 결국에 내 단어였고, 아니 내 문장이고, 키가 결국에 문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 문장 안에 있는 단어들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물어본 거잖아요. 이거를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텐션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크로스 어텐션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아까 예시를 이미 줬는데 트랜스레이션 할 때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문자가 모국어 문장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어텐션 관계를 나타내는 거는 크로스 어텐션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셀프 어텐션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싱글 헤드 어텐션인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뭐 Foundational Building Block of the Transformer Architecture. 그래서 그러면 멀티 헤드 어텐션은 어떻게 되냐는 사실 이거는 CNN의 그 피처맵의 개수랑 비슷한 거예요. 자, CNN에서 피처맵이 하나보다 많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CNN의 피처맵이 뭘 나타내는 거라 했죠? 하나의 피처맵이 인풋된 이미지에 어떤 하나의 특정한 캐릭터리스틱만 나타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엣지면 엣지, 오포징 컬러 이런 것들. 근데 하나의 이미지 안에는 그런 캐릭터리스틱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피처맵을 여러 개 뽑는 거잖아요. 자, 피처맵의 개수는 뭐의 개수와 같아요? 필터의 개수와 같죠. 하고 뭐와 아웃풋의 뭐와 같아요? 개수와 같죠. 자, 어텐션도 똑같이 이렇게 인풋이 들어왔을 때 다양한 어텐션 그 행렬들을 구해서 다양한 컨텍스트, 이 문장 안에 있는 다양한 상관관계들과 컨텍스트들을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셀프 어텐션이 어디에 이제 쓸 수 있을까요? 이런 데 쓸 수 있어요. 가장 유명한 예시는 바로 트랜스포머겠죠. 근데 그 외에도 저희 그 알파콜드 같은 거, 뭐 노벨상 알파콜드가 뭐하는 모델이었어요?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 거죠.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데도 어텐션 메커니즘을 쓸 수 있고 컴퓨터 비전에서도 쓸 수 있겠죠. 약간 뭔가 이 어텐션이 하는 거랑 뭔가 컨볼루션이 했던 거랑 뭔가 이 상관관계가 보이나요? 어쨌든 하고자 하는 거는, 어텐션이 하고자 하는 거는 이 밸류랑 어떤 어텐션 행렬이라는 걸 곱했을 때 중요하고 서로 상반되어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이 문장의 컨텍스트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맥락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런 느낌으로 컴퓨터 비전에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90년도에 시퀀셜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RNN이라는 게 등장을 했지만 어떤 문제 때문에 RNN이 성능이 뭐 그렇게 크게 나올 수가 없다 했죠. 그레이디언트가 영어로 하거나 뭐하면 매니시 하거나 익스포트 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LSTM이 나타났죠. LSTM은 뭐에 약자였어요? LSTM은 Long Short Term Memory의 약자였죠. 왜 롱이랑 숏이 들어가요? 주식가지고. 롱은 이제 시퀀셜 데이터의 크기가 커졌을 때 조금 더 멀리 내다보기 위해서 있는 C값, CT값, 셀값이었고, 쇼터 메모리는 뭘 지칭하는 거예요? 바로 저 타임 스텝에서 이제 WH에 곱해져서 들어오는 HT-1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LSTM도 이제 C가 리커시브하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RMN과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리커시브한 캐릭터리스틱을 없애기 위해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온 거죠. 자, 이것만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의문점이 드는 게 없어요. 요거를 봤을 때 어텐션 요 모듈에 들어오는 게 하나의 어떤 통합된 벡터였죠. 뭐 하나의 행렬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벡터들 이제 합이니까.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RMN이 타임 스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개의, 그러니까 시퀀스 안에 있는 여러 개의 토큰들을 시퀀셜하게 하나하나씩 돌아가면서 결과를 출력하지만 하나하나씩 할 때 그 전 데이터들이 이 최종 데이터에 혹은 그 다음 데이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 WH도 서로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할 거예요? 인풋되는 시퀀셜 데이터의 토큰의 개수에 구애받지 않고 뭐 조금 더 자유롭게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트랜스포머는 그런 어프로치를 취하지 않았죠. 트랜스포머의 그러니까 어텐션 모듈의 인풋 쉐입은 정해져 있어요. 토큰의 개수로 정해져 있겠죠. 몇 개의 토큰을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냥 그 토큰의 개수가 어마무지하게 큰 것 뿐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초창기, 그러니까 뭐 GPT-1 아니면 뭐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럴 때 토큰이 뭐 허용 가능한 토큰이 뭐 몇천 개 이렇게 돼서 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GPT 같은 GPT 뭐 API라던가 제미나이라던가 이런 거 쓸 때 뭐가 정해져 있어요? 한 번에 전달해 줄 수 있는 토큰의 개수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API 쓸 때 비용도 토큰별로 나가요. 그게 이런 컨텍스트,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어텐션 모듈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머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나누고 있죠? 일단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죠. NLP는 뭐예요? NLP는 뭐예요? 플레이어 퍼센트가 이거 MLP예요? 이게 여러 개 있어야 MLP겠죠. 그래서 놈은 뭘 뜻하는 걸까요? 그렇죠, 노멀라이제이션. 그래서 인풋 시퀀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인베딩 되고 포지셔널 엔코딩이 되고 이제 머신에서 어텐션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add하고 노멀라이즈 되고 everything 거치고 다시 노멀라이즈 되고 이 부분을 인코더라고 합니다. 인코더의 모델의 이름은 버트 이런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그러니까 정답 탈리 시퀀스를 받았을 때 이걸 똑같이 인베딩하고 포지션 엔코딩하고 멀티 헤비드 어텐션 이렇게 거치는데 중간에 이 엔코더에 같이 들어오고 마지막에 이렇게 리니어하고 소프트맥스 돌리는 이거를 디코더라고 해요. 자, 마지막에 소프트맥스가 있는 이유는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있는 액티베이션 함수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 많이 쓰일 수 있다고? 자, 범위를 0부터이로 근데 범위를 왜 0부터이거든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디코더가 확률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GPT 같은 디코더가 확률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얼마나 연관되었는지는 이 어텐션 모듈 하나가 이제 답하는 질문이고 디코더는 뭘 하는 거예요? 결국 트랜스포머가 왜 만들어졌어요? RNN이 어떤 태스크에 쓰였다고요? 시퀀스 데이터 그 중에서도 랭귀지 중에서도 제어가 그러니까 그걸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힌트 드릴게요. many to one 맞아요. 스트링 프레딕션 하려고 트랜스포머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저 마지막 소프트맥스 레어가 확률적으로 해석하는 건 뭐예요? 다음에 올 단어의 확률.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쨌든 얘네들을 숫자로 나타내야 되는 그 리스트가 쫙 있겠지. 단어들 리스트. 그러면 AI 이렇게 단어가 쫙 있으면 이 휴먼 에먼, 이거 에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는 이제 시퀀스 오브 텍스트는 있겠죠. 하고 빈칸이 주어졌을 때 요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어텐션 구하고 얘를 걸어서 결국엔 뭘 하고 싶고요. 이 뒤에 무슨 단어가 올지 를 예측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게 트랜스포머의 구조이고 트랜스포머가 하는 일이다. 질문 있나요? 자, 멀타이 헤디드 어텐션은 뭐라고 했어요? 멀타이 헤디드 어텐션을 필요하고 뭐라 했죠? 어텐션 모듈은 셀프 어텐션을 해서 이 한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는데 그 맥락이 꼭 하나만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여러 개의 맥락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어텐션 매트릭스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멀타이 헤디드 어텐션이다. 그 다음에 메스트드는 뭐예요? 이건 안 배웠거든요. 이제 메스트라고 하면 자, 아까 그 어텐션 행렬이 어떤 식으로 나온다 했어요? 어떤 식으로 나온다 했어요? Q가 있고 K가 있고 하고 여기에 똑같은 단어들이 있죠. 했을 때 요거 이 가로 요거를 기준으로 볼 때 여기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요 세이드를 볼 때 여기 안에 있는 건
그러니까 이 리틀이라는 단어의 어텐션을 구하고자 했을 때 쓴 이 리틀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값이죠. 이해돼요? 요 칼럼 두 셀들 아래에 있는 거는 이 단어가 나오기 전에 값들이에요. 그래서 매스크트는 뭐냐면 얘네들을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분류해요.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보내줘. 왜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보내줄까요? 이게 방지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어텐션을 이렇게 보고 싶은데 저희가 어텐션을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구하고 싶거든요. 이 방향으로 구하고 싶은 건데 이 옆방향으로 구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가능해지면 약간 스트링 제너레이트 하는 데는 조금 안 좋은 점이 있겠죠. 왜냐면 모델은 뭐에 익숙해질까요? 그냥 전체 문장을 보고 앞뒤를 이렇게 짜맞춰서 뒤에 거를 보고 앞에 거에 대한 이 어텐션을 결정하는 데 익숙해지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스트링 그 다음 단어를 프레딕트 할 때 이 다음 단어의 이제 맥락이 조금 이상해진다거나 해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스크드 어텐션을 쓰는 거예요. 이제 뭐 트랜스포머라던가 어텐션이라던가 처음 나왔을 때 분명한 한계들이 있었어요. 토큰들이라던가 인풋이 토큰의 개수에 의해 결정된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GPT한테, 아니 제미나이한테 막 몇 밀리언의 토큰을 넣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됐을까요? 그런 후성 논문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해독 캠프였습니다.